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겨울철 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다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 앞에 보시면은 우모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다운 자켓이라는 제품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깃털 소재, 한 벌의 자켓에 100마리의 수조를 채취하여 깃털 제품으로는 가장 고가의 소재로 다운 자켓이나 이불 충전재로 사용되어 거위나 오리, 수조, 깃털에 한정한다. 우리가 다운이죠, 다운 자켓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오리를 100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리 한 마리의 털을 전부 몽땅 다 있는 게 아니고 가슴털 있죠. 날라다니는 날개털은 아니에요. 날개털은 뻣뻣해서 안 되고 가슴털만 모아가지고 자켓 하나 만드는데 약 100마리 정도 오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시켜서 나오는데 오리가 있고 거위가 있고 종류가 많죠. 우리가 그냥 오리 하면 뭐 다 통틀어서 오리털 하는데 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거위가 비싸요. 거위.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운 교육 시간에는 앞만 쳐다보세요. 내가 이름 보고 얘기하면 이쪽 사람이야. 이름 보고 얘기하면 저쪽 사람이고. 미안하잖아. 오리털 잠바 하나가 백화점에 가보면은 30만원짜리부터, 뭐 30만원 이하도 있겠지만 30만원짜리부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그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차이는 뭘까요? 간단해요. 일단은 디자인.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다. 이건 명품이겠지, 명품. 100만원까지는 명품 아니에요. 한 200만원 정도 넘어가는 것부터 다 명품이니까. 명품 브랜드고, 브랜드 값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브랜드 디자인과 브랜드를 빼고, 안에 단지 충전되어 있는 다운을 보자고, 다운. 싸구려와 고급의, 다운 차이, 뭘까? 다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오리도요,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오리, 그 다음에 따뜻한 지방에 사는 오리. 자, 시베리아에, 러시아에 사는, 몽골에, 추운 겨울나라에 사는 오리가 있고, 베트남에 사는 오리. 뭐 이런데 오리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털의 보온성이 달라요. 추운 지방에 사는 오리들은 가슴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쫌쫌하게 아주 추위에 자기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털이 아주 보온성이 좋은 털이 숫자가 많고.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에 더운 지방에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오리들은 털이 듬성듬성 나 있단 말이에요. 보온도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어요. 보온성도 떨어져. 그럼 중국에서 우리가 거의 수입하는 게 보면 중국에서 많이 수입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주원 오리 농사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나라 수요를 다 못 맞추니까 거의 뭐 중국이나 인도에서 다 수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털들은 좀 거칠어요. 더운 지방에 사는 털들은 털이 좀 거칠거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비싼 다운 명품, 소위 말하는 뭐 명품, 몽골레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운 잠바를 딱 접으면은, 딱 내 주먹만큼 돼. 옷을 하나를 완전히 딱 접었을 때 내 주먹만하게 나오는 게 제일 비싼 거예요, 따져보면. 입으면은 우리가 하나의 자켓이 되지만은, 접었을 때, 완전 뭉쳤을 때 주먹만하게 돼. 이게 안에 공기청이 들어가면서 확 부풀어 들어가지고, 그 명품들 비싼 건데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캐나다 구스는, 캐나다 뭐죠? 그건 또 달라요. 그거는, 원단이 또 달라요. 원단이. 실질적으로 명품은 추워서 입는 게 아니고, 멋으로 입는 거예요, 멋으로. 캐나다 구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가 워낙 추우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보온성과, 그 다음에 바람 막아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내구성이 더 좋아요. 캐나다 구스가 내구성은 제일 좋다고. 근데 그거는 뭐,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 150에서 200 정도 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누구, 아닌데.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뭉쳐도 이만해요. 아무리 뭉쳐도 이만하고. 그리고 보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무겁고. 일단은 가벼워야 돼요. 가볍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비싸잖아. 그리고 오리털이 보면은, 나무가지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일 끝에 붙어 있는 작은 거, 이런 걸 모아서 모은 것들이 보면, 그럼 양이 적겠죠? 양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아주 부드러운 솜털.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보면, 갓난쟁이들 보면, 털 보면 어때요? 완전 솜털이잖아. 근데 그런 솜털을 모아가지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100마리 분의 오리를 잡아서 만들면 하나의 자켓이 나온다는데, 실질적으로 몽골레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경우에는 한 1000마리 이상을 잡아야 나오는 거예요. 제일 끝털이죠. 제일 끝에. 털 중에서도 제일 끝부분이 제일 부드럽잖아. 그런 털만 모으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오리를 잡아야지 옷 한 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온성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좋지만은, 보온성도 좋고, 가볍고, 이런 건 다 좋지만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그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세탁해가지고 사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가형, 저가 중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고급으로 나가, 고급은 200만원짜리 이상이라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돌았을 때는 세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오리털을 녹입니다, 녹여.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건 솜털이잖아. 완전 솜털. 나오면 그냥 하늘로 흐름 날아보고 없습니다. 만약에 구멍이 났다. 오리털 파카에 구멍이 났다. 이게 막 싹, 수시간으로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 우리가 봄 되면은 그 민들레 꽃이처럼 있죠. 날아다니는 거. 그것처럼 날아가 봅니다. 근데 그 털이 너무 가늘다 보니까 우리 사용하는 세제에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열에. 그러니까 고온으로 만약에 세탁을 한다. 아니면 거기다 알칼리 세제를 넣었다. 알칼리는 단백질을 녹입니다. 단백질을. 다 동물성이잖아. 그죠? 오리가 동물이지 식물은 아니잖아. 그럼 동물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는 알칼리가 쥐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 중에서 때를 제일 잘 빼는 게 알칼리 세제입니다. 알칼리 세제. 그리고 알칼리, 우리 목에서, 사람 몸에서 피지가 나옵니다. 땀이 나오고 피지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 카라에 때가 많이 묻죠. 지방이에요, 지방 따져보면. 이 단백질 지방이 목이나 겨드랑이나 섬유 속에 묻는단 말이에요. 이걸 알칼리 세제를 빨면은 수시간에 빠져요. 수시간에. 깨끗하게 빠져요. 자, 이 말은 때는 잘 빠지지만 알칼리는 그 반대로 녹이잖아. 따지보면 때를 뺀다는 건 녹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운잠바 중에서 최고급 다운잠바들, 명품 다운잠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세요. 잠바를 들었을 때 명품이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들었을 때 가벼운 거. 와, 이거는 뭐 들었는데 그냥 내가 생각했던 보다 너무 가볍다 이거. 너무 가볍다 이거. 그거는 솜털이 완전 솜털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면 100% 털이 안에서 녹아봅니다. 녹아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건조하고 나면은 부부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변상해야 돼요, 그거. 그러면 노발대발 나요. 이거 오리털
떼부었다고 오리털 다 어디 팔아먹다 한다. 쉽게 말하면 누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리털 다 어디 팔아먹냐고 이거. 부풀했는데 다 녹아본 거예요. 그게 알칼리에 의해서 녹은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알칼리 세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뭐 써야 되나? 중성세제를 써야 돼요. 중성세제. 여러분들 쓰고 있는 파워풀 7 제일 좋아요. 근데 온도를 많이 높이면은 자 보세요. 캐시미아가 있어요. 캐시미아가 있고 그냥 모직이 있어요. 모직. 자 스파팅에서 우리가 얼룩을 뺍니다. 캐시미아 아주 얇은 캐시미아에 황변이 있어요. 황변이 있어서 황변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엘로스테이라든지 이런 계열을 쓰겠죠. 산소계 표백제 계열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산소계 표백제 계열은 다 알칼리입니다. 그 알칼리를 딱 떼가지고 했는데 황변은 없어져요. 그런데 캐시미아 같은 경우에는 실이 워낙 얇고 부드럽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알칼리에 녹아본단 말이야. 대고 스팀을 약간만 주는데도 순간적으로 구멍이 빵 나봅니다. 열주도 안 되고 알칼리 떼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빼야 될까? 전체 물에 담궈서 미지근한 물로 해가지고 캐시미아는 절대 부분 얼룩 빼기를 하면 백발백중 빵꾸 납니다. 그냥 백발백중. 내가 뭐 그쪽으로 가다가 오리털 얘기하다가 갑자기 캐시미아 얘기가 나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리털 가볍고 된 솜털들은 절대 알칼리를 쓰면 안 되고 온도를 높여도 안 돼요. 빨대 중성세제를 사용하시면서 온도는 그냥 미지근한 물이라는 게 몇 도냐 하면 우리 체온이 있죠. 사람 체온 36.5도 아닙니까? 사람 체온 36.5도 해가 안 되고 38도를 해야 돼요. 모든 얼룩은 외부의 온도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고착이 되어 있어요. 얼룩이 묻었을 때 그냥 묻는 게 아니고 고착을 시키는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가 사람 체온에서 고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녹이기 위해서는 사람 체온보다 조금 더 높이 한 1.5도 정도 높이 38도가 가장 좋아요. 38도 여러분 손 넣어보세요. 물 받아가지고 38도에 손 넣으면 그냥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의 그 온도계 한번 보세요. 38도 39도 38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는 탕. 근데 좀 따뜻한 탕 옆에 또 있잖아. 그거는 40도 42도. 근데 그 이상 되면 우리가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38도만 돼도 처음에 들어가는 순간 뜨겁잖아. 그럼 조금 있으면 사람 체온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해져요. 그 정도 온도. 물을 받았을 때, 손을 넣었을 때 약간 뜨뜻하다는 이런 느낌이 오는 거로 세탁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우리가 세탁소를 하면서 온도계를 막 자꾸 막 할 수는 없잖아. 실질적으로 꼭 좀 과학적으로 하려면 온도계 재보고 해야 되는데, 적외선 온도계 있죠. 적외선 온도계. 우리 요즘 많이 쓰잖아. 그런 거 하나씩 사놓고 잠시 재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그거 말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게 또 제일 좋아요. 손 넣었을 때 뜨거우면 안 돼. 오리털 잠만은 저가형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털 자체가 좀 쉽게 말하면 좀 우리 어른들 머리카락 굵기 정도 두께 정도 되네. 딱 좀 온도라든지 이런 데 견디니까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그 정도는 알칼리 세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 저가형들은 좀 들었을 때 옷이 좀 묵직하고 오리털인데도 좀 묵직하고 한 거 있죠. 그렇고 그런 것들은 알칼리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뭘 쓰냐? 도날드 세제를 쓰죠. 도날드 세제가 액체형 알칼리 세제입니다. 액체형 알칼리 세제를 쓰게 되면 돼요. 근데 가볍고 비싼 오리털 잠매는 절대 알칼리 쓰면 안 됩니다.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중성세제 중에 파워풀 7이 최고입니다. 그냥 막 두말할 거 없고 다 쓰고 있죠. 네. 안 쓰고 있는가 봐. 다운 잠바를 세탁하다 보면 이제 일어나는 사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진짜 얼토당토하는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운 잠바 중에서 제일 세탁하기 싫은 색깔이 뭐예요? 흰색이죠. 흰색 짜증나죠? 흰색을 세탁을 했는데 흰색만 넣어서 빨았는데 빨간 물이 이염이 됐어. 왜 그럴까요?
아니요. 알칼리가 아니고 중성세제가 빨았는데 옷이 벌겋게 이염이 됐어. 의외로 그런 옷이 있어요. 뭐냐면 그거는 오리털이 빨간 오리가 아니에요. 빨간 오리가 아니고 옷도 빨간 무늬가 있는 거 아닌데 그 안에 봉제하면서 그 봉제하면서 보면은 봉제할 때 뭐 풀 같은 거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여러분들 미싱 하시는 분도 있지. 미싱할 때 보면 종이 같은 거 뭐 넣어가 옷 밀리지 말고 풀칠해가지고 하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본드실에가 박잖아, 그죠? 박자가지고 할 때 봉제할 때 그게 들어가 뭐 발라서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것도 흰옷이 그런 걸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 흰옷을 빨았는데 붉게 물들어 나오고 빨간 옷을 절대 예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붉은 물이 흘러나올까? 안에 봉제하는 과정에서 묻힌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번져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리고 다운 잠바를 또 드라이 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드라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법대로 요즘 뭐 법대로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법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오리털 잠바 특히 다운 잠바는 거의 보면요 고무 코팅이 돼 있어요. 안에 원단 안에 이중으로 원단 섬유가 있고 섬유 안에 코팅 안으로 코팅이 다 돼 있다고. 안으로 고무 코팅이 다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우레탄이 이제 제조 연연이 한 3년 정도 같으면 괜찮아요. 3년 내에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4년, 5년, 6년 된 거 있잖아. 오래된 거. 오래된 옷인데 이거를 계속 그동안에 다른 세탁소에서는 물 세탁을 했었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세탁소 돌아왔는데 보니까 나를 보니까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또 표시돼 있어. 그럼 법대로 한다고 드라이 잡아요. 잡아면 어떤 일에서 생기나? 안에 공부 다 떨어집니다. 섬유는 있고 안에 코팅되어 있는 게 다 떨어져가지고 물에서 드라이 하려고 다 할 때 드라이 할 때는 표 안 나요. 다 마르고 나면 뭐 이래 보면 얼룩덜룩 안에 고무가 떨어지니까 또 예비 군무 같아요. 얼룩덜룩하게. 그건 100% 사고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법대로 했으니까 법대로 가면 돼요. 나를 표시대로 했으니까 그건 사고 아니에요. 여러분 참 죄진 아니란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내가 했으니까 죄진을 생각하는데 법대로 했기 때문에 법대로 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럼 제조불량인 거야. 제조불량이 아니고 내고 1년한 수명이 끝나는 거야. 3년 지났으니까 그 옷이 한 5년 6년 된 옷이야 분명히. 그럼 문제 없어요. 그럼 심의 넣으세요. 소비자인데 당당하게 이 옷은 제조된 지가 벌써 한 5년 6년 됐다. 제조년은 나와 있거든. 나가려고 보면. 근데 소비자는 이거 내가 오래 샀는데요. 오래 샀는데 맞아. 그 사람은 아울렛에서 오래 샀어. 근데 재고품을 산 거야. 그거 잘 봐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 바가지 쓴단 말이에요. 특히 패딩 잠바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패딩 잠바에 천물입니다 하고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럼 안에 몇 년 됐는지 한번 쭉 보시라고. 뭐 한 2, 3년 지난 거는 괜찮아요. 2, 3년 건 얘기하는데 한 5년, 6년 지난 것들은 무조건 그런 거 오면은 드라이 표시돼 있어도 드라이 하시면 안 되고 물 세탁을 하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물 세탁. 그러고 패딩 잠바를 1년, 2년 된 것도 만약 1년, 2년 됐다. 그럼 뭐 드라이도 이상 없어요. 우레탄도 이상 없고 코팅도 안 떨어지고 다 좋아요. 문제는 뭐냐? 안에 오리털 있죠? 오리털 자체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용제가 진짜 100% 소주처럼 맑은 기름 같으면 뭐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내 용제가 소주다.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약간 노란기를 약간 띄고 기름이 아무리 깨끗해도 약간 노란기를 띄고 있든지 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리털이 그 기름을 먹고 탈수를 백날 해도 기름 얼룩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럼 표면에 보면은 이 지도를 그려놔요. 지도를. 특히 박음질 끝선 있죠. 자크가 있으면 자크 끝은 쫙 따라가면서 기름이 쫙 몰려가. 그러니까 고기가 딱 얼룩이 져가지고 이것만 몇 번을 들어 해도 안 돼. 그 기름 속에서 더러운 오염물질이 그걸로 다 몰려붙는 거야. 그러면 물에 빨아야 돼. 중순세제 넣어가지고 알칼리세제 넣어도 안 돼요. 중순세제 넣어가지고 다시 빨아야 돼. 어차피 빨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흰 오리털들 뭐 이런 것들 물에 빨아도 문제. 근데 흰 오리털은요 보통 보면 한 2번씩 빨아야 돼요. 한 번 세탁해가지고 거기
그 다운잠바 흰 거 받을 때는 돈을 더 받아야 돼요. 그래 봤죠? 흰 거는 돈을 더 받아야 돼. 검정보다. 근데 다행히 검정이 90%고 흰기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행이지. 흰기 많으면 골치 아프죠. 우리 세탁소 해먹기 힘들어요. 다운 때문에. 어차피 겨울 되면 다운 파카로 묶고 산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또 코트, 어떤 한 해는 코트가 유행을 해가지고 다운을 많이 안 입고, 다운을 안 입고 코트를 많이 입은 해가 있었어요. 그때는 세탁소에 옷이 적게 돌아요. 왜 적게 돌았냐? 코트는 먼지가 묻고 냄새가 안 붙어도 보통 우리 집에 요즘 가정집에 보면 전부 다 스타일러 있잖아. 그죠? 흔드는 거. 다 있거든. 그래서 전부 다 옛날에는 스타일러가 유행이 안 될 때는, 없을 때는 세탁소에 갖다 줬어요. 옷에 오늘 저녁에 회식을 해가지고 돼지고기 집 왔는데 돼지고기 냄새가 배었다. 담배 피우는 데가 있으니까 옷에 담배 냄새가 배었다. 향수는 많이 뿌려가 향수 냄새가 배었다. 그러면은 세탁소 맡겨서 세탁을 해가 입었는데 요즘은 스타일러 이어가지고 그냥 흔들어가지고 입다 보니까 옷이 안 나와요. 봄내만 나와, 봄내만. 겨울 내입고 봄내만 나온다고. 보통 한 해 겨울에 한 2번에서 3번은 세탁을 하거든. 그래서 세탁, 코트가 유행하게 되면 세탁소에 물량이 줄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다운이 유행하면은, 다운은 스타일러에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세탁소 와야 돼. 근데 요즘 또 의외로 세제가 잘 나와가지고, 가정용 세제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집에서 빠는 아줌마들이 참 많아요. 빨아가지고, 또 빨면서 또 뭘 했는지 모르면, 낙서 같은 거 막 써가지고, 흰옷 빤다고, 흰옷이 뭐 묻어 있으니까, 낙서를 써가지고 노랗게 가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흰 화학 섬유에 폴리에다가 락스 쓰면 노래져요. 옷이 노래져요. 노래지면 그걸 뭐 세탁소 가져오면 우리는 레주론이라든지 하이드로로 되돌리면 되는데, 그래서 색깔 있는 것도 빨면 이염시켜 오고, 돈 아낀다고. 근데, 그래서 비싼, 문 닫았어요. 문 닫고 오세요. 다운 잠바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내구 연한, 보세요. 내구 연한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드라이클링 하지 마시고, 다 물세탁을 하세요. 드라이클링 하게 되면은, 또, 내 기름이 소주처럼 깨끗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또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보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다운파카는, 그죠? 보온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또 간단해요. 오리털 자체에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 오리가 물에 떠죠? 물에 앉으면 까라지하고 물에 뜨잖아, 오리 자체가. 뜨는 이유가 오리 가슴 털에는 기름 성분이, 지방 성분이 많아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리 털을 드라이클리닝 하게 되면은, 드라이클리닝 용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솔벤트입니다. 솔벤트는 아무런 비누를 안 타고 쇼프를 안 타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지방으로 이루어진 오리털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지방을 다 뺏어봅니다. 그냥. 그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 맨손으로 핸드크림을 듬뿍 발라요. 내가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고 여러분들 쓰고 있는 세탁기에 기름통에 뚜껑을 열고 맨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넣었다가 빼보세요. 빼면은 내 손이 하얘질 거예요. 하얘진다는 건 순간적으로 이 기름이 내 손에 있는 지방을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손이 하얘지면서 버석버석해요. 이거를 물론 100날 씻어보세요. 다 하얀 게 없어지고 원래 색으로 돌아오느니 안 돌아옵니다. 다시 핸드크림을 바르면은, 로션을 바르면은 이게 돌아와요. 그건 뭡니까? 그냥 단지 여기다 뺐는데 지방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리털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방이 드라이 나가면서 기름을 다 빼부니까 어떻게 돼요? 보온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털에 지방으로 보호되어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 퍼석퍼석하게 털이, 지방이 빠진다는 거는 그런 뭐겠어요? 우리 사람 머리카락도 지방이 빠지면은 거칠거칠해지죠. 머리를 감을 때 샴푸로 감고 난 다음에 린스 하잖아. 린스하면 코팅을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에도 코팅을 하는데 그 린스를 안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거칠거칠해지잖아. 마찬가지
드라이 하고 나면은 오리털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져보면 푹신한 감도 없고, 보온성도 떨어지고, 털의 수명도 나가고. 그래서 다운 잡아는 절대 드라이 하면 안 돼요. 드라이, 개중에 보면 드라이라고 돼 있어요. 특히 명품들 보면 드라이라고 돼 있다고. 그건 믿지 마시라고. 물론 뭐, 사고 안 나게 하려면 그거 해주셔도 돼. 근데 특이하게 그거는 있어요. 거기에, 여기에 뒤꿈치에 가죽이 붙어 있다. 예를 들어서 뒤꿈치에 가죽이 붙어 있다. 뭐 아니면 또 이게 뭐 순수하게 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면하고 뭐하고 막 섞여가지고 그 안에 패딩은 요즘 별게 다 있어요. 옷의 디자인을 막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디자이너들 옷 같은 거 그런 게 있다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오리털을 포기하고 드라이 해줘야 돼.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그건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순수하게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드라이 표시되어 있다고 드라이 하면은 내만 손해야. 계속 얼룩져 나오고 옷 수명이 줄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 갑니까? 네. 제가 오늘 그 다운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철이 많고 이제 다운이 나올 거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다운은요, 때도 더럽게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 작년에 입고 올 봄에 세탁 안 하고 그냥 처방한 거야. 그 지금 들어오는 거야, 이제. 입으려고, 좀 있으면. 그럼 여름 그 때가 어떻게 돼요? 고착이 돼가지고 안 빠져요. 그리고 특히 지금 도로는 이제 다운뿐만 아니고 지금 겨울로 들어오잖아요. 한겨울로. 밝은 한겨울로 두꺼운 옷, 외투화동 들어오는 거 보면 옷이 다, 얼룩이 다 안 빠져요. 고착이 돼 있어요. 그 받을 때 지금 코트 들고 오면 어때요? 분명히 이건 작년에 입던 거잖아. 작년에 묻은 얼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거 산화 다 돼 있어요. 일반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고객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설명을 해야 돼요. 손님한테. 이거는 고객이 손님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지 모르면 고객님이 오늘 봄에 세탁해야 되는데 봄에 세탁 안 하시고 지금 여름 한철을 묵혀가지고 이 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룩이 썩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절대 드라이 클리닝에서 안 빠집니다. 이거는 특수 세탁 해야 됩니다. 특수 세탁은 물로 해야 되고 물로 하면서 특수 작품을 해야 되는데 물로 하다 보면 예상외로 또 일어날 사고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근데 옷 전체가 이래 보면 때가 골고루 묻은 것들은 그런 말고 부분적으로 묻은 거 있잖아, 그죠? 커피 같은 예를 들어서 커피는 묻은 적시 표시가 나잖아. 근데 맥주 있죠, 맥주, 샴페인, 색깔 없는 음료들 그런 거는 봄에 만약에 우리가 묻다가 흘려도 표 안 나요, 이게 무색이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딱 지나면 여름 한철 묵으면서 이게 노래진단 말이야. 노래지는데 이런 것들은 죽어도 세탁에서 안 나갑니다. 보온가공 해야 돼요. 그래서 보온가공 하려면은 손님이 이제 고지하고 요금 더 받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보온가공을 지금처럼 많이 해야 돼요. 겨울로 들어오면 겨울로 들고 오는 건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손님한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는 방법 얘기해주고 그럼 손님이 하겠다 하면 하고 안 가면 때 안 빠져도 좋으니까 그냥 드라이 해달라. 그럼 드라이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고객한테 맡기시라고. 그럼 그렇게 나면은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본인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세탁업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사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는 거는 기술은 좋지만은 이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보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색 기술은 보험입니다. 보험. 여러분들이 보험 여는 거 똑같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룩 빼기 하다가 탈색 일으켰다. 그러면 그 보색이라는 보험이 없으면은 100% 물려줘야 돼요. 근데 보색만 할 줄 알면은 그냥 보험 처리해 주는 거예요. 돈 안 들고.